그럼 일단 복습 복습 부분 진행할게요. 어, 오늘부터 이제 5.2절 할 건데 왜 이렇게 울리지? 5.2절을 할 건데 좀 5.2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두 번에 나눠서 하려고 하고요. 지금 소리 괜찮나요, 이거? 왜 이렇게 울리는 것 같지? 그래서 근궤적을 그리는 거를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를 정해서 절차를 정해서 이제 배우는 방법이고요. 어,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소 평면에서 이제 이걸 다루다 보니까 좀 전체 그 용어나 이제 개념들이 새로운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거를 좀 익히는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단원은 이제 근궤적을 그리는 건데 근궤적은 이제 누트로커스라고 하고 누트로커스는 뭐냐? 어, 내가 이제 관심 있는 파라미터가 이제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개인이 되죠. 어떤 컨트롤러 개인이 있을 때 나머지 그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은 이제 LS로 정의를 해놓고 그래서 K가 바뀜에 따라서 내가 관심 있는 이 클로즈 루프 전달 함수의 특성 방정식의 해가 어디로 가냐, 그렇죠? 이걸 이제 궤적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근은 특성 방정식의 해죠. 특성 방정식의 근. 이 클로즈 루프 전달 함수의 특성 방정식이 왜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죠? 이 특성 방정식의 해가 이제 극점이기 때문이죠. 극점. 그래서 극점이기 때문에 내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리스폰스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궤적이라는 거는 내 클로즈 루프 시스템, 내가 제어기를 달았을 때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극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궤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궤적에서 내가 원하는 근의 위치를 정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제어기 개인을 정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궤적을 그리려면 특성 방정식을 이렇게 나타내야 돼요. 꼴을 1 플러스 KLS라고 이제 기본 꼴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좀 문제를 풀어봤지만 K가 굳이 이제 개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알고 싶은 그냥 관심 있는 파라미터, 원래 뭐 예를 들어서 GS에 붙어있던 분자에 붙어있던 C라는 파라미터가 있다. 그러면 그 C를 K로 몰고 나머지를 이제 LS로 몰아서 이런 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C의 그 변화에 따라서 이 근궤적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요 흐름을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LS로 몰았을 때 이게 이제 S에 관한 어떤 전달 함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이 LS도 얘 이제 저희가 이제 오픈 루프 전달 함수라고 부르는데 어, 분모 분자가 있어요. 분모 분자. 그래서 분모도 S에 관한 식이고 분자도 S에 관한 식인데 그래서 이 오픈 루프 전달 함수도 극점과 0점이 따로 있죠. 극점과 0점이 따로 있습니다. 오픈 루프 전달 함수에. 그거를 이제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LS를 구성하는 AS와 BS는 이제 모닉 다항식이라고 했어요. 모닉. 모닉은 이제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S 다항식을 의미를 하고 어, 분모가 n차고 분자가 m차면 둘 중에 어떤 게 크다고 그랬죠? 어, 분모가 크거나 같다. 그렇죠? 항상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n이 m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용어들이 뒤에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기본 꼴을 일단 우리가 머리에 넣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LS, 오픈 루프 전달 함수 LS도 0점이 있고 극점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분모는 n차라고 했으니까 n개의 일반적으로 극점이 있을 거고 0점도 m개의 0점이 있을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때 내가 관심 있는 파라미터 k가 바뀜에 따라서 특성 방정식의 근이 바뀌죠. 그렇죠? 바뀌어요.
그래서 이 특성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클로즈 루프 전달함수의 폴이고 우리가 3장에서 배웠다시피 극점은 이 전체 제어 리스폰스의 움직임을 다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근계적의 정확한 의미는 K를 0부터 무한대까지 바꿀 거예요. 증가시켜요. K를 0부터 무한대까지 바꾸면 이 근의 궤적이 계속 바뀔 건데 그 궤적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S평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S평면. 그래서 이 근이라는 건 극점인데 클로즈 루프 시스템 극점인데 얘가 복소수를 가질 수도 있고 실수를 가질 수도 있죠. 복소수를 가지면 이게 익스포넨셜 J가 있는 형태니까 이런 어떤 진동 형태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요것도 중요해요. 근계적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1 플러스 KLS가 이제 기본 꼴인데 우리가 A랑 AS, BS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보고 싶은 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을 이제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걸 저희가 이제 계속 할 건데 오늘부터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피제어기 시스템을 구성을 해요. 이렇게 다른 뭐 센서 다이나믹스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이런 플랜트 다이나믹스가 있고 컨트롤러 K가 있을 때 요거를 특성 방정식 오픈 루프 전달함수, 클로즈 루프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요거를 조금 엄밀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주고 오픈 루프 전달함수를 구해라 이랬어요. 이러면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입력을 뭐로 볼 거냐를 따라서 내가 이제 입력을 R로 보고 출력을 Y로 보면 오픈 루프 전달함수는 KGS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오픈 루프 전달함수라고 하면 그냥 플랜트의 전달함수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건데 플랜트의 전달함수의 경우에는 입력이 U예요. 여기가 U니까 보통 이게 지금 W가 없을 때 여기가 U죠. 그래서 U분의 Y는 그냥 플랜트의 다이나믹스죠. 그래서 이게 이제 G다.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달함수를 이제 구해라 할 때는 입력과 출력이 명확할 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픈루프 전달함수라는 건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어떤 필터가 있을 수도 있고 S에 관한 필터가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이제 디스터번스에 관한 어떤 다이나믹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디스터번스가 없다고 했을 때 이 오픈루프 다이나믹스라는 건 얘랑 얘를 잇는 R과 Y를 잇는 요 전체 지나는 트랜스퍼 펑션을 다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곱해주고 더해주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입력과 출력이 정해졌을 때 그냥 그 전달함수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클로즈오프 전달함수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거는 이제 R분의 Y죠. 우리는 제어의 목적이 R분의 Y를 구해서 R과 Y가 같아지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건데 1 플러스 KG분의 KG죠. 그래서 요런 오픈 루프, 클로즈 루프 이거 다 좀 생각해 주시고 특성 방정식은 이 클로즈 루프 전달함수가 0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K가 바뀜에 따라서 특성 방정식이 바뀐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근궤적 루트로커스의 기본꼴로 바꾸려고 하면 이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하죠. GS가 그냥 LS가 되고 K는 그냥 이 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안 한 게 요 문제인데 요 문제 요거를 제가 이제 지금 오늘 배울 걸 안 배운 상태에서 한번 그려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늘 걸 5.2절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저희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요 문제를 일단 기본꼴로 한번 바꿔볼까요? 1 플러스 KLS 꼴로 요 꼴로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관심 있는 파라미터가 C죠. C로 정리를 하고 이제 나머지 S를 몰았을 때 1 플러스 KLS 꼴로 한번 바꿔보라는 거죠.
자, 어, 일단 이 C가 이제 분모 분자에 둘 다 있어서 이제 당황이 되는데 일단 이퀄 0으로 놓고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해볼게요. 그냥 이거를 이렇게 되죠. 그래서 C로 그냥 묶어주는 거예요. 우리 C로 정리를 할 거니까 C로 묶어요. 이렇게 되고 나머지 애들 써주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C를 K로 볼 거니까 C를 K로 볼 거니까 그 KLS 플러스 1골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S제곱 플러스 S로 양변을 나눠주는 거죠. S제곱 플러스 S로 양변을 나눠주면 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골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LS는 뭐가 되죠?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가 2가 된다. 그죠? 그리고 K는 C가 되고 어, K는 C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특성 방정식이 뭐냐 하면 뭐죠? 이게 특성 방정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상황에서 특성 방정식이 뭐냐? 요거죠? 요식. 이거 자체가 특성 방정식이에요. 이 식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계적 그림을 안 배웠는데 어, 대충 근계적을 한번 그려봐라. 지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려봐라 했을 때는 요식이 0이 되는 근들을 한번 궤적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전개를 해서 S항으로 묶어주고 이번엔 EC 놓고 이게 특성 방정식 2차식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근의 공식을 쓰는 거죠. 근의 공식. C에 따라서 내 S의 근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어. 그러면 근의 공식을 써요. 그래서 S는 마이너스 2분의 C 플러스 1이라는 실수부가 있고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허수부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노트 항이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따로 써줄 건데 자, C제곱 마이너스 6C 플러스 1 요 근과 근이 두 개가 나오죠. 2차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해놓고 K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K를 무한대까지 증가시켰을 때 얘네가 어디로 갈 거냐. 요거죠. 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이제 S평면이 있어요. 우리 S평면 계속 그릴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S평면을 그릴 때는 실수축가 있고 리얼 엑시스가 있고 S에 그 이미지널 엑시스가 있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K가 0일 때 어떻게 될까요? C가 0일 때니까
K가 0이면 얘 S는 0이죠. 첫 번째 거는 0이고 두 번째 건 몇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래서 K가 0일 때 0에서 0과 마이너스 1에서 두 개가 이제 출발하는 거야. 이건 근 궤적이니까 두 개의 근이 이렇게 돌아다닐 거잖아요. 그렇죠? 출발점은 K가 0일 때고 0과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이 0과 마이너스 1이 뭐냐면 오늘 배울 건데 이 LS 있죠? LS의 극점에 해당돼요. LS의 극점. 그러니까 오픈 루프 전달함수의 극점에서 출발을 한다. 요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규칙이에요. 뒤에서 배울 건데. 그래서 이 지금 딱 봤을 때 LS가 폴이 두 개 있죠? 그래서 궤적이 두 개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궤적은 어 0과 마이너스 1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폴을 이렇게 표시를 하죠. X로. 그 다음에 그러면 근 궤적은 여기서 C가 좀 더 증가해요. C가 좀 더 증가해도 얘가 J가 되진 않죠. 그러니까 J 텀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J 텀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는 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서 일단 움직여요. 사이에서 움직이고 사이에서 움직이고 K가 어느 순간 커지면 이제 J가 보이기 시작할 건데, 그죠? J가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J라는 거는 항상 쌍으로 움직이죠. 이 혈렉은 있기 때문에 하나가 위로 가면 하나는 똑같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렇죠? 그 모양을 일단 생각을 하고 이 갈라지는 부분의 K 값을 어떻게 구할까? 이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상으로 얘가 언제 이렇게 갑자기 J가 생길 건데 이 J가 순간 생기는 순간의 값은 이 분모가 0이 되는 거죠. 아 여기 루트 안이 0이 되는 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자 이게 좀 공간이 좁은데 제가 다음 장에 적을게요. 이게 이제 그리면 답이 이렇게 되는데 잠깐 요거를 저희가 조금 예측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그림을 모르는 상황에서. 루트 안이 자, 얘인데 얘가 0보다 작을 때 복소근이 나오죠. 복소근은 이제 궤적이 위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풀어보면 그렇죠? 이 계산기로 풀 수 있죠. 이걸 풀면 C의 범위가 0.175보다 큰 순간 떠나요. 위로 떠나요. 위아래로 떠나고 그러다가 어 5.8 C는 지금 K죠. 5.828까지 더 커지면 다시 실수축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죠? 이거 이해되죠? 요 사이에서만 복소근을 가지는 거예요. 요 사이에서만. 근데 근의 꼴을 봤더니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복소수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실수축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모양은 지금 그릴 수는 없고 어, 어디로 돌아온지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C가 0.171일 때가 여기 이제 떠나는 순간에 K 값이 되고 그죠? 떠나는 순간에 K 값이 되고 두 개로 나눠져서 항상 켤레근을 갖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 대칭인 모양으로 이렇게 가요.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근궤적은 항상 실수축의 대칭이에요. 항상. 왜냐하면 켤레근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하다가 여기에 모여요. 그래서 모이는 시점이 C가 5.828인 거죠. 5.828. 여기가 C가 0.172. 그리고 모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실수축 위에만 있겠죠, 일단. 제2의 범위는 넘어섰으니까. 실수축 위에서만 돌아다니는데, 하나는 좌측으로 계속 가고, 하나는 좌측으로 계속 음수로 계속 이게 C 제곱이 계속 커지니까, 하나는 좌측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이 플러스 텀이 이제 우세하니까 일로 가는데, 제로에서 멈춥니다. 요것도 이제 규칙인데, 이 모든 근계적은 폴에서 출발해서 제로에서 멈춰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폴과 제로는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 그러니까 LS의 폴에서 출발해서 제로로 끝난다. 제로에서 끝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규칙이에요. 근데 문제가 폴의 개수가 더 많죠. 일반적으로. 폴의 개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나머지 폴은 어디로 가냐면 인피니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머지 폴 이해죠. 나머지 폴에 해당하는. 그래서 궤적 두 개가 이제 움직이는데 폴 두 개고 지금 제로가 하나라서 궤적 두 개가 폴 두 개에서 생성이 돼서 움직이다가 하나는 제로로 가고 나머지 하나는 인피니트 제로로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피니트로 간다. 그래서 이런 근궤적을 그릴 때는 일단 오픈루프 폴과 오픈루프 제로를 먼저 그려요. 먼저 그린 다음에 폴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가는 걸 이제 표현해 주는데 이 어느 방향인지 이제 화살표를 항상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화살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간단히 한번 이제 어떤 식으로 그릴 건지를 알아본 거고, 그리고 용어 정의 하나만 할게요. 용어 정의. 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부분 있죠? 그래서 얘를 브레이크 어웨이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이탈점. 이탈점. 그리고 여기 이제 다시 두 개가 모이는 데가 있죠? 모이는 데가 브레이크 인 포인트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S죠? S점. 이거를 한글로는 복귀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복귀점. 그래서 이 용어를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브레이크 인이요. 복귀점은. 됐죠? 그래서 제 룰들을 좀 배울 겁니다, 오늘. 여기 이제 생각해보기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특성 방정식이 만약에 3차 이상이라면 우리가 근해 공식을 못 쓴다는 거죠. 근해 공식을 못 쓰니까 다른 방법을 쓸 거고 말하자면 오픈 루프 전달 함수 정보로 클로즈 루프 폴의 궤적을 그릴 거예요. 그렇죠? 오픈 루프 전달 함수가 있고 클로즈 루프 전달 함수가 있는데 우리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그 응답을 결정하는 거는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이제 특성 방정식인데 우리가 그 특성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직접 쓰지 않고 오픈 루프 전달 함수의 정보만으로 이제 근궤적을 그릴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좀 힘들 건데 일단 뉴트로커스 관련 정의를 일단 정해놓고 가야 돼요. 정의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죠. 정의는 이거는 저희가 이제 5.1절에서도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근궤적이라는 거는 K가 0부터 무한대로 변할 때 1 플러스 K LS를 만족하는 S의 집합이다. S. 자, 이런 거 특성 방정식과 클로즈 루프 극점의 관계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요 2번이 요거를 완벽히 이해를 해야 돼요. 위상의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할 때는 복소수를 표현하는 게 이제 A 플러스 BJ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걔를 매그니튜드랑 위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복소수를 다룰 때는 항상 매그니튜드랑 위상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근계적 위의 점에서 LS가 이제 0점이 있고 극점이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S 위에 어떤 근계적이 있어요. S 평면에서 근계적이 있는데 거기 위에서 어떤 점을 잡았을 때 0점, LS가 있는 0점의 각과 LS의 극점이 이루는 각을 계산해서 해보면 180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360 뒤에 360 붙은 거는 이제 180도죠, 다. 180도 포함되는 애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을 만약에 이해했다 하면 내 S평면 위에서 어떤 점을 잡아요. A 플러스 BJ 이렇게 잡아. 그럼 그 점이 내 시스템 LS의 근궤적의 위에 있는 점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렇죠? 이 조건은 무조건 만족을 해야 돼. 그 이유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점에 어떤 한 점을 복소수 한 점을 잡아서 얘가 근궤적 위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요 2번 조건이라는 거예요. 2번 정의. 자,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KLS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이퀄 0이다로 출발을 했는데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KLS는 마이너스 1이다. 그렇죠? 그럼 이걸 말로 표현하면 근궤적은 이 얘를 만족하는 S의 궤적은 K가 0부터 무한대일 때 요걸 만족시키는 KLS 이퀄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S의 집합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말 같은데 이 마이너스 1이 복소수로 따지면 살짝 이제 복잡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숫자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또 요거를 이해하려면 일단 우리가 S 평면에서 항상 생각을 하는 거야. 항상. 그래서 이제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 이제 어떠한 복소수든 이제 위상과 크기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복서 평면 내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1, 1 플러스 1J다. 그럼 여기다 복소 평면을 표시를 해보면 여기 2점이죠? 2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벡터로 표시를 하죠. 이렇게 표시하고 이 벡터의 길이가 크기가 되고 요게 이제 각도가 되잖아요. X축과. 그래서 이게 이제 45도. 45도고 크기는 루트 2가 된다. 얘가 1,1일 때.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페이저라는 뭐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거 저희 그 전기전자개론이나 이런 거 배우면 이제 교류 같은 거 다룰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EJ라는 게 있어요. EJ. 그럼 얘도 매그니튜드랑 위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걔는 여기에 이제 0,2에 이제 찍히는데 위상이 몇이죠? 0,2. 90도라는 거죠. 90도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소수를 위상과 크기로 항상 이제 볼 거예요. 이 평면 내에서. 그 다음에 복소수를 곱하고 나눌 수가 있죠. 복소수끼리. 그냥 숫자 곱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크기랑 위상으로 나눠서 봤을 때 두 복소수의 곱셈은 위상끼리는 더해주고 그렇죠? 위상끼리는 더해주고 크기는 곱하는 거죠. 나눗셈은 위상끼리는 빼주고 그리고 크기는 나누는 형태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면 얘네 둘을 곱해라. 1 플러스 J, 1J랑 2J를 곱해라. 그럼 그냥 곱하면 그냥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J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표시를 해주면 이 복소평면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또 위상 매그니튜드로 바꿀 거니까. 그래서 2,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2,2를 찍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화살표를 표현하면 그 얘의 각도가 어떻게 돼요? 위상이 135도. 그 이유는 45도랑 90도를 더했기 때문이죠. 45도랑 90도를 더했기 때문이고 크기는 어, 루트 8이 돼서 2루트 2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제 위상과 크기로 나타냈으면 두 개를 곱해라. 그럼 위상끼리 더해주고 크기끼리 곱하면 된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요게 이제 개념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페이저 형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기본 지식을 알고 있을 때 마이너스 1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마이너스 1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뭐냐? 여기 마이너스 1을 찍어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찍었을 때 얘의 페이즈가 180도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의 페이즈가. 크기가 1이고 페이즈가 180도인 점이 이제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요렇게가 이제 페이즈인데 이게 180도. 180도는 거꾸로도 마이너스 180도 해도 똑같고 그리고 180도에서 한 바퀴 더 돌려도 되죠. 그래서 360도가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로 표현하면 어, 이 KLS라는 거는 이게 함수인데 복수 함수인데 얘도 어떤 값을 가지죠. 순간순간. 순간순간 복소수 값을 가져요. 근데 그 순간순간의 값이 K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위상은 항상 180도여야 돼요. 이게 이제 얘가 어떤 S가 이제 바뀌면서 어떤 함수로 S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는데 내가 S에다 특정 값을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S 플러스 BJ를 넣었어. 그럼 얘는 복소수가 된다는 거죠. 이 함수도 복소수 값을 내뱉어요. 그래서 그 내뱉는 값이 위상이 즉 거의 궤적들이 마이너스 1이랑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K 곱하기 LS라는 게 마이너스 1이랑 같아야 되는데 그걸 위상 측면에서 보면 항상 180도를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요거는 지금 일단 들어두시고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나올 거라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페이즈 컨디션이라고 근계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컨디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식을 항상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등식을 우리가 복소 평면에서 봤을 때 페이즈가 이 KLS의 근이 페이즈가 180도를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위에 다시 페이즈 컨디션 말로 보면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LS가 S 플러스 1, S 플러스 2, S 플러스 3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면 여기서 극점이 뭐예요? 극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다음에 0점이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함수랑 이 전달 함수랑 내가 어떤 근계적 위에 점을 하나 잡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계적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 그 그림처럼 근계적이 뭐 이렇게 생겼어. 그럼 내 근계적 위에 어떤 점을 잡았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2, 2j 이렇게 잡았어. 그럼 얘가 이 점이 이 근계적 위에 있잖아요. 지금. 그럼 얘는 이 점은 뭘 만족시켜야 되냐면 이 극점과 이루는 각, 0점과 이루는 각을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여기 극점이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있고 뭐 0점이 마이너스 1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얘네가 이루는 각을 이렇게 선을 그어서 각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각을.
그래서 그 행위가 뭐냐면 이 LS에 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대한 위상을 구하는. 왜냐하면 분자에 있는 각도는 여기 0점, 분자에 있는 각도는 플러스로 해주고 나누기 된 폴의 각도는 빼기로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자, 요 지금은 완벽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폴의 각도는 왜 빼주냐면 얘가 지금 분모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페이지의 나누기는 내가 빼기로 했으니까 그 분자에 있는 각도는 더하기로 했고, 그래서 폴과 0점을 왜 따지냐? 얘네가 그 페이지를 구성하는 애들이잖아. 이 각각의 트랜스퍼 펑션의 페이지를 구성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 극점과 이루는 각도, 0점과 이루는 각도를 다 조합을 해보면 이 전체 위상이 180도냐 아니냐를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게 지금 제가 책에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게 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컨디션을 가진 상태에서 이 컨디션을 아는 상태에서 이 특정의 점 얘가 LS의 근계적 상에 있는지를 확인해라. 그러면 요 컨디션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1, 2분만. 어떻게 쓸 건가, 이 컨디션은. 일단 폴이랑 제로를 다 구해놓고 요걸 한번 먼저 해볼까요? 이게 처음부터 좀 어려우니까 안에 A라는 함수가 있어요. A라는 어떤 S 함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제로만 있다고 볼게요. 제로만. S 플러스 Z라는 전달함수를 갖고 있어요. 이거 이제 인피저블 하지만 이런 제로만 있는 전달함수가 있을 때 이 전달함수와 어, 여기 이 전달함수에 S0를 넣을 거예요. A 플러스 BJ라는 전달함수를 넣었을 때 대입했을 때 위상을 구해라. 요걸 할 줄 알면 되거든요. 위상.
그래서 정답은 이제 그 제로에서부터 그 이 점까지 점을 그린 다음에 각도를 읽으면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런지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 S0를 여기다 넣어봐요. 대입을 해보면 AS0는 실수부 A 플러스 Z죠. A 플러스 Z 플러스 BJ가 돼요. 그래서 요거의 위상을 읽으면 되죠. 요거 이상을 복사평면에 그린 다음에 이 위상을 읽으면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 이거를 있는 그대로 쓰면 A랑 Z 다 이제 양수라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A 플러스 Z고 요만큼이 B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위상이라고 하면 이게 풋사이라고 표현하는데 제로랑의 각도는 자, 풋사이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풋사이를 구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이 제로를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저희가 마이너스 Z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A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A, B가 있죠. 이거 우리가 알고 싶은 S0 점이 있어요. A, B. 그래서 풋사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로랑 풋사이를 제로랑 내가 이걸 테스트 포인트라고 하는데 S0를 내가 체크하고 싶은 테스트 포인트랑 제로를 이어서 그 각도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말로 표현할 때는 제로에서 바라본 각도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풋사이는 이제 제로에서 바라본 각도예요. 그리고 파이는 폴에서 바라본 각도고. 그러면 그 각도를 일일이 다 구해서 폴 각도들은 다 빼주고 제로 각도는 다 더해주면 되는.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 이 하나 세트에 대해서 이걸 할 수 있으면 이제 덧셈 뺄셈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자, 다음 장에 쓸게요. 다음 장에. 여기 이제 답이 있는데, 자, 지금 이 테스트 포인트, 마이너스 1 플러스 2j라는 테스트 포인트가 내 LS, 요 LS 위에 근계적상에 있는지를 확인해라. 그럼 이제 2번 페이즈 컨디션을 이제 떠올리는 거고, 페이즈 컨디션을 썼을 때, 풋사이가 하나 있고, 그렇죠? 풋사이가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폴에 붙어 있는 왼쪽부터 순서대로 파이가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렇죠? 파이가. 그래서 파이 1, 파이 2, 파이 3, 파이 4다. 근데 이 복소수 근이 하나 있죠. 켤레근이.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j가 나오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각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그림을 제가 모른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S평면을 이렇게 그려요. S평면 크게 그려요. 지금 각도가 여러 개 있으니까. 폴이랑 제로를 일단 다 표시를 합니다. 폴이랑 제로를.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 동그라미가 있고 그 다음에 폴이 제로에 하나 있고 저기 0점에 원점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켤레근 두 개, 마이너스 2,2 여기에 이제 두 개가 있는 거. 그리고 내 테스트 포인트는 어디죠? 여기 있죠. 마이너스 1,2. 그래서 걔를 제가 이제 세모로 표시할게요. 테스트 포인트. 그러면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는 먼저 0점에서 나를 바라본 테스트 포인트를 바라본 각도. 이 0점에서 얘를 바라보면 각도가 몇 도죠? 90도입니다.
이렇게 바라본 다음에 X축하의 각도를 재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풋사이가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90도가 되고. 그 다음에 어, 순서대로 해볼게요. 이 파이 1은 원점에서 나를 테스트 포인트를 바라본 거야. 원점에서 이렇게. 그럼 요게 이제 파이 1이 돼요.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어, 탄젠트를 써야 돼요. 탄젠트. 역탄젠트를 써서 이게 지금 처음 나온 문제치고는 좀 숫자가 너무 좀 깨끗하지 않게 나와서 그런데 정석대로 하면 이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 마이너스 1을 부호 살려가지고 탄젠트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역탄젠트 마이너스 1분의 2 요거를 구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너무 공간이 없죠? 자, 마이너스 5와의 거리 그 마이너스 5에서 얘를 그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파이 2가 되는 거죠. 파이 2 그리고 이 켤레근에서 또 그어요. 얘는 각도가 몇일까요? x의 오른쪽에 세모가 있어. 이건 몇 도죠? 0도. 만약에 x의 왼쪽에 있어. 그러면 180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x에서 얘를 또 그어. 그러면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요거죠. 그래서 제가 옆에다 답을 쓸게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게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거 깨끗한 그림. 여기 깨끗한 그림을 보시고 자, 그래서 얘는 90도 빼기 역탄젠트 그 다음에 요게 지금 길이가 4분의 2죠. 요 5에서 마이너스 5에서 바라본 게 역탄젠트 4분의 2 그리고 요 위에 애가 이제 파이 3니까 0도 플러스 0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요 밑에 있는 홀에서 바라본 거 얘가 1분의 4죠. 탄젠트 4 여러분 진짜 이거 펜이 이상해서 그런 거니까 제 말을 좀 최대한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요. 근데 요런 연산할 때는 계산기를 디그리로 놓고 해야 돼요. 그쵸? 디그리가 바로 나오게.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29.2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의미한 게 뭐죠? 마이너스 129.2도가 나온다. 이 식을 계산해 봤더니. 결론은 페이즈 컨디션을 만족을 못하니까 LS의 근궤적 상이 없다.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테스트 포인트는 이 LS 근궤적 상이 없다. S0는 근궤적 상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페이지를 다루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야 이거를 근궤적으로 잘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때 제가 그 치팅 시트 쓰는 걸 좀 고려를 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어, 그렇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되고 근데 치팅 시트를 쓰면 제가 풀어본 문제에서 내기가 힘들잖아요. 저는 원래 연습 문제 찍어주고 막 그 문제 내는 거 좋아하는데 거기서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치팅 시트를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있게 하고 문제를 살짝 어렵게 해서
아니면 이런 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이는 지금 뒤에 보면 제가 안 보여주기도 안 하는데 이 5가지 규칙 있죠. 이걸 다 외워야 돼. 그래서 뭐 외우고 하는 것도 뭐 괜찮은데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좀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진도를 좀 이거 빨리 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라 어차피 지금 조금만 더 하다가 끝낼게요. 그래서 이제 규칙이 이제 5가지가 있는데 규칙이 5가지가 있는데 어 이렇게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근계적을 그리는 거예요. 근계적을. 그래서 1번 규칙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죠. 그래서 어, 궤적이 중에 n개는 이걸 이제 브랜치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책에서는 분지라고 해석을 했는데 저희 이제 브랜치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궤적이 이제 난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브랜치라고 하는데 궤적의 브랜치는 LS의 극점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M개의 브랜치는 0점에서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N이랑 M이 왜 나왔어요? 우리가 LS의 분모 차수를 N이라고 했고, 그렇죠? 분자 차수를 M이라고 했으니까 어, 홀이 n개 있는 거 보자마자 이제 n개의 브랜치가 있을 거고 이거는 각각의 극점에서 출발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n이 보통 m보다 크니까 m은 m개의 브랜치는 0점에서 끝나고 나머지 애들은 어디로 가요? 자, 인피니티로 간다 그랬죠?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개념이 돼서 그래서 이 규칙들을 이해하는데 제가 한 강의를 한두 개 더 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번, 2번 정도만 이제 이해하면 굉장히 성공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건데 우리 근계적이 있잖아요. 근계적이 지금 실수축상의 대칭이라고 있죠. 그래서 실수축 위에도 많이 근계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실수축 위에서 특정 근계적이 어디에 존재하냐. 요것도 이제 보자마자 알 수가 있는데 2번 규칙을 이해를 하면 어, OLTF가 뭐죠? LS예요, LS. 이제 OLTF라고 제가 줄여서 쓸 건데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 극점과 0점의 개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부분에 왼쪽에 존재를 한다. 이게 규칙이 있어요. 이거 이제 금방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요거 1번, 2번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3번은 얘가 이제 인피니트 n-n개의 브랜치는 인피니트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피니티가 간다는 게 점근선의 개념이 나와요. 어떤 점근선을 향해서 갈 거냐. 그게 이제 3번의 내용이고 간단히만. 그다음에 어, 극점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있죠. 극점이 이중근을 갖거나 이제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이제 이탈각 그리고 제가 아까 브레이크인 포인트 그러니까 이탈하는 각도 그리고 이제 도착하는 각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폴이 여기 있어요. 폴이 여기 있으면 여기 밑에도 똑같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LS의 폴이 여기 있는 걸 보자마자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럼 이 출발할 때 어느 각도로 출발할 거냐? 요게 이제 이탈각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도를 이렇게 결정해 주는 애가 이탈각인데 그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시간만 좀 투자를 하면. 그리고 0점에 도착을 할 때도 어떤 각도로 도착을 할 거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공식으로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궤적이 따로따로 놀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만났을 때는 그 만나는 포인트가 뭐냐면 근궤적의 근이 중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에는 중근을 갖는. 그래서 그 중근을 가질 때 이 브랜치가 어떤 각도로 접근할 거냐, 어떻게 이탈을 할 거냐,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1번, 2번만 간단히 설명하고 오늘 끝낼게요. 그래서 첫 번째 규칙. 이게 이제 제일 쉬운 건데 n개는 극점에서 출발하고 m개는 0점에서 끝난다.
그래서 요식을 일단 처음에 보는 거고 A분의 AS분의 BS로 저희가 표현한다고 했고 분모 차수가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석하기 쉬운 형태를 항상 바꿔요. 하나. 그래서 이렇게 LS는 마이너스 K분의 1로 표현을 합니다. AS분의 BS는 마이너스 K분의 1이다. 그래서 K가 0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할 때는 K가 0일 때잖아요. 출발 시점. K가 0일 때로 봤더니 이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랑 똑같이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AS가 0인 상황이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오픈루프 전달함수의 극점인 상황인 거죠. 극점이 구해지는 S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AS가 0인 상황은 그때의 S가 오픈루프 전달함수의 극점인 상황이다. 그 다음에 K가 무한대로 가면 요 식에서 위의 식에서 K가 무한대로 가면 BS가 0으로 가거나 이 전체가 0이 되는 꼴이기 때문에 BS가 0이 되거나 그래서 BS가 0이 될 두 가지 케이스인데 BS가 0이 되면 얘는 이제 그때의 S 포인트는 오픈루프 전달함수의 0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AS가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보통 S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대응이 돼요. AS가 3차고 BS가 2차면 S를 무한대로 가면 전체가 0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가 무한대로 가는 효과가 S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대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제 M개는 여기로 가고 N개 극점에서 출발해서 M개는 여기로 가고 M-N개는 S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피니트로 간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N-N개는 브랜치는 발산한다. 그래서 그 정확히 얘기하면 S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수식에서. 자, 됐고 마지막으로 요 2번 규칙만 좀 하고 좀 마무리할게요. 이 말은 일단 이 표현이 일단 마음에 안 드는데 실수축 상에 이제 근계적에서 실수축 상에 있는 이제 근계적이 있을 건데 걔네들은 어디에 생기냐면 오픈루프 전 극점이란 0점이 이제 근계적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를 따졌을 때 오른쪽에 있는 극점과 0점의 개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부분이래요. 그렇죠? 이 말이 뭐냐면 조금 다듬으면 실수축상에 근계적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폴, 폴 이렇게 제로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근계적이 있다. 여기 근계적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방향이 예를 들어서 이런 근계적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폴 제로가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어요. 세 개. 오른쪽에. 요 규칙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사이에는 근계적이 생길 수 없다. 요거예요, 요거. 여기 사이에는. 그래서 실수축상의 근계적 오른쪽에 있는 극점과 0점 개수의 합이 항상 홀수다라는 건데 요거는 페이지 컨디션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축 상에 있더라도 근계적은 근계적이라는 거죠. 근계적이기 때문에 얘는 페이지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봤더니 0점과 이루는 각이랑 극점과 이루는 각을 해가지고 요 상태를 항상 만족을 해야 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잡았던 S0 테스트 포인트 있죠? 그게 이제 근계적 위의 점에다가 테스트 포인트 하나 잡아가지고 0점과 이어보고 극점과 이었을 때 각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다. 자, 페이지 컨디션으로 제가 또 좀 자세히 만들어 놨는데 이 페이지 컨디션 이용해서 LS가 요거일 때 얘가 근계적 상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봐라 라는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이 페이지 컨디션은 지금 규칙 2번이랑 달라요. 아까 정의 2번이에요. 정의 2번. 그러니까 정의 2번을 이용해서 내가 근계적 상에 어떤 그러니까 S 복소수를 잡아서 이 테스트 포인트가 근계적 상에 있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이
페이지 컨디션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페이지 컨디션 한번 써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 여기다가 오픈러프 폴이랑 제로를 표현을 해요. 폴이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죠. 제로. 그래서 테스트 포인트를 잡아. S가 마이너스 5일 때 1번 케이스가 이거죠. 그래서 테스트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근계적 상에 있냐 보는 거예요. 이 LS의 근계적 여기 그림이 그려질 텐데 어떻게 보냐면 얘랑 얘를 다 잇는 거죠. 그렇죠? 풋 사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어요. 그 다음에 X랑도 이어요. 그럼 위상이 다 동일하죠. 세 가지 케이스가. 그래서 요거는 풋 사이 1, 파이 1, 파이 2라고 했을 때 180, B 돼서 마이너스 180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80이면 180이랑 같죠? 그래서 S1 마이너스 5는 근계적 상에 있어요, 없어요? 근계적 상에 있죠. 그렇죠? 이 페이지 컨디션 만족하니까. 그래서 1번은 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테스트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어요. 마이너스 1.5를 잡았을 때 풋사인은 몇일까요? 지금 0점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0도, 0도.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180도 나오겠죠. 지금 이 X 기준으로 세모가 왼쪽에 있으니까 180도, 또 두 번째 S도, X도 180도. 그래서 정답은 360도예요, 마이너스. 그 360도가 나오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페이즈 컨디션 만족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대충 감이 오죠. 이게 내가 세모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페이지 컨디션 만족할 때 있고 안 만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만족할 때가 언제냐면 오른쪽에 홀수게 있을 때. 그렇죠? 오른쪽에 0점이든 페이지든 홀수게 있을 때. 근데 만약에 근데 우리는 모든 근이 모든 이 오픈루프 전달 함수에 극점과 0점이 이렇게 실수축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복소수 근이 있으면 어떡하죠? 예를 들어서 복소수 극점이 있다. 그러면 이게 페이지 컨디션이 되게 간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복소수 극점은 복소수 0점도 마찬가지고 이게 항상 켤레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상쇄를 돼요. 항상 0점이든 이렇게 있기 때문에 페이지 두 개가 여기서의 페이지랑 여기서의 페이지가 상쇄되고 여기서의 페이지랑 여기서 페이지가 상쇄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테스트 포인트를 잡고 오른쪽에 홀수계 있냐 없냐만 따지면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2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보면 LS 보고 오픈러프 전단함수 극점과 0점을 일단 무조건 표시해요. 표시하면 실수축은 바로 이제 몇 초 만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제가 이제 답들을 다 적어놨는데 요 누트로커스의 정의 2번이 아니라 규칙 2번을 사용을 하면 지금 마이너스 5 기준으로 오른쪽에 0점이 오픈루프 0점이 하나 두 개의 극점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홀수라서 근계적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계적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를 이제 근계적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아 여기는 지나가는구나. 0점 왼쪽까지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다.
마이너스 테스트 포인트가 1.5면 여기는 근계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이 두 개니까. 그래서 이 규칙 2라는 거는 페이지 컨디션이랑 거의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복소수다. 극점이나 0점이 복소수다. 그러면 이제 이 공액 복소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페이지 컨디션은 영향을 못 준다. 그래서 이 그림이 아까 저희가 예제로 그렸던 그림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테스트 포인트가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고 그 실수축만 봤을 때는 이 첫 번째 0점과 첫 번째 극점 사이가 이제 안 지나가는 홀수계가 아니라서 여기가 여기 기준으로는 오른쪽이 짝수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지나가고 이 0점 왼쪽으로는 지나간다 무조건. 그 다음에 극점 사이에 무조건 지나간다. 됐죠? 그래서 요 2번 규칙까지만 일단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 고생하셨어요.